네, 안녕하십니까. 카다메 포스티비 대표 연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메 포스티비는 지난 16년 동안 키오스크와 포스기 카드 단말기를 전국적으로 설치 및 관리를 해오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매장을 오픈하신 대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우유 김제 대리점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결제받을 수 있는 무선카드 단말기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제가 납품해드린 무선카드 단말기는 바로 KCP P4100Q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정말 기능이 다양하죠.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간편 결제를 하고 계시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가 가능한 모든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면 결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그죠?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무선카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용지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 출력도 가능한 KCP P4100Q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선카드 단말기 두 대를 제가 택배로 연세우유 김제 대리점 대표님 매장으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무선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업무 처리는요, 개통 업무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유심칩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심칩이 들어있죠. 그래서 KCP P4100Q는 통신사가 SK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하죠. 무선카드 단말기는 통신비는 월정액으로 11,000원 내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통 업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KCP P4100Q도 개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금액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보십시오. 용지가 출력되면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를 넣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업무 처리인데요.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9개 카드사가 궁금하시죠? 현대, 롯데, 삼성, P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9개 카드사가 있습니다. 이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통장,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간판 사진,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2장. 이렇게 해서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김제 대리점, 연세우유 김제 대리점 대표님께서는 서류와 매장 사진을 저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성한 가맹점 신청서와 대표님이 보내주신, 카톡으로 보내주신 서류와 그리고 매장 사진을 함께 9개 카드사로 제가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9개 카드사에서는 심사를 하겠죠? 그 심사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선 단말기 개통과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다 한 다음에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고객분들에게 신청한 무선 카드 단말기를 제가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빠르게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날에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전날에 그 서류하고 매장 사진 있죠? 같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개통도 해드리고 이제 가맹점 신청도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후에 저희가 택배로 발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택배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선카드 단말기 사용하기 위한 어떤 과정,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맹점 대표님께서는 서류 사진과 매장 사진만 준비해 주시고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모든 업무 처리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TV는 무선카드 단말기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선카드 단말기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이렇게 여기 밑에도 있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각각 다릅니다. 그죠? 디자인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디자인이나 색깔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단말기로 준비를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현장 방문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오스크가 있죠. 키오스크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는 키오스크가 필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스기도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포스기를 구매해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포스기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그 다음날 아니면 당일날 저희가 방문해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TV 대표 연기란입니다. 지금부터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KCP P4100Q 모델을 제가 자세하게 사용 가이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KCP P4100Q 모델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또는 사용할 예정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선카드 단말기는 통신비가 월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KCP P4100Q는 통신사가 SKT입니다. 자, 그리고 기계는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용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오픈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위로 제끼면 됩니다. 자, 위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뒤로 빼면 여기에 영수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을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이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 있죠. 이걸 나중에 버리시면 돼요. 자, 용지에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용지를 밖으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뺀 다음에 닫아주시면 돼요. 닫을 때는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 아시겠죠? 여기 KCP P4100Q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를 이렇게 누르면 이쪽이 안 닫히죠. 그리고 또 이쪽을 누르게 되면 또 왼쪽이 또 안 닫힙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여기 KCP P4100Q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글씨는 뒤로 뒷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글씨가 쓰여있는 부분은 뒷방향, 백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뜯을 때는 밑으로 뜯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해서 비스듬히 또는 이쪽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또는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뜯어지죠. 네.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은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안테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KCP라는 벤사 이름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시간입니다. 날짜죠. 1월 24일. 지금 현재 시간은 23시 13분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업체명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휴대폰 번호, 제 휴대폰 번호가 들어갑니다. AS 번호가요. 그리고 신용거래가 있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취소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이 세 가지 버튼은 터치가 됩니다. 이렇게 터치가 되죠. 또는 이렇게 터치가 됩니다. 이렇게 터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을 보면요. 이렇게
종료 버튼이 있고, 그리고 특수 버튼이 있고, 정정, 숫자를 바꿀 때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숫자를 이제 뭐 지우고 새로 정정할 때. 그 다음에 죄인세가 있죠.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입력 버튼을 통해서 죄인세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측면을 볼게요. 측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열면 이게 고무입니다. 열려요. 리셋 버튼을 통해서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에 뾰족한 물건을 넣었다 빼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이제 재부팅이 되겠죠. 그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장에 오시는 손님 중에서 바코드와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달라고 할 때는 이 스캐너를 통해서 고객이 내민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배터리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죠.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서명펜을 통해서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한번 배터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유심칩이 들어있죠. 그래서 통신비가 매월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통신사는 SKT고요. 이거 배터리를 뺄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빼면 돼요. 자, 이게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그래서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감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립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립감은 측면이고요. 오른쪽 측면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립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결제는 자, 여기로 IS칩을 넣어서 결제를 합니다. 이 IS칩이 망가졌을 때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마그네틱이라는 게 있죠. 이 마그네틱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 대한 정보가 있죠.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은 이 칩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또는 이 마그네틱에 들어 있습니다. 정보가요. 그죠? 그래서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들이 이 마그네틱에 들어 있기 때문에 칩이 고장났으면 이 마그네틱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부분을 보면 두 개의 부분이 있죠. 이쪽에 카드를 넣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마그네틱을 긁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넣었을 때, 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칩이 고장났을 때는 읽을 수가 없겠죠.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오면서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자, 일단 칩 우선 거래입니다. 카드를 칩을 윗방향으로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깊숙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거래 금액 떴죠? 3,698원을 해볼게요. 그리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용을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이 회원용이라는 것은 영수증을 얘기합니다. 영수증을 출력할 거냐 하면 출력하면 2번. 그 회원용이 나오겠죠. 자, 회원용 나왔죠.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회원용은 고객용이죠. 고객용 한 장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맹점용이 한 장 나옵니다. 가맹점용은 매장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용지죠. 이 가맹점 용지하고 고객용 용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한번 영수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은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그리고 현대카드입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날짜도 나와 있죠. 2024년 1월 24일 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 나와 있죠. 3,698원 결제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이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번호죠. 이 신용카드 결제 용지에서는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입니다.
이 승인 번호를 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래처에 대한 이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누수 탐지라는 업체고 화성시 향나무에 있는 업체죠.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사업자 번호도 나와 있죠. 그래서 가맹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결제 금액, 그리고 이 부분은 카드에 대한 정보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인 번호라는 거. 승인 번호는 8자리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제를 해볼게요. 6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5만 1,200원. 자,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자,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할부 개월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래가 일시불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고객님에게 여쭤볼 것.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고객님,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럼 고객이 답변을 할 겁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고객이 다시 할게요. 자, 고객이 금액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고객 쫙 눌렀을 때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고객이 일시불을 원하면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죠?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줄 것.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줄 것. 4개월을 원하면 4를 누르고 입력 버튼 눌러줄 것. 일시불은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를 것. 이게 핵심 포인트죠. 자, 4개월로 한번 해볼게요. 서명해야 되겠죠. 금액은 52,300원. 서명해 주세요. 서명은 이렇게 합니다. 손톱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결제가 됐죠. 자, 첫 번째 장은 고객용입니다. 고객용 나왔죠. 그리고 가맹점용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해봤습니다. 자, 가맹점용 나왔죠. 결제를 해볼게요. 자, 결제를 해볼게요. 이제 결제를 했죠. 취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가 가장 중요하거든, 사실은. 취소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자, 취소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취소 버튼이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취소 버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3번이 취소라고 쓰여 있죠. 여기를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3번 눌러볼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52,300원하고 3,698원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카드 거래가 많은 경우가, 하루에 카드 거래가 대부분 여러 건수를 하죠. 어떤 매장들은 잘 되는 매장은 뭐 500개를 결제하는 매장도 있고, 뭐 10개를 결제하는 매장도 있고, 매장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어쨌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에서 하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52,300원짜리가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3번 눌러주면 되겠죠. 자, 52,300원 맞죠?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 있죠? 여기는 카드 번호입니다. 자, 아이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되겠죠. 카드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서명하겠습니다. 취소됐죠.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3,698원. 자, 그러면 다시 거래 취소. 1번이죠?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니까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 신용거래 취소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멘트대로 하시면 돼요.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어주시고 금액은 3,698원입니다. 자, 멘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거래 매출일자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 그 신용카드를 결제했느냐. 결제한 날짜가 언제냐 그겁니다. 그러면 어제 했으면 1월 23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숫자를 변경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노란색 버튼 정정을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지워집니다. 하나씩. 지워지죠? 23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오늘 결제했으니까 24일이죠.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그겁니다. 언제 그 카드를 결제했느냐. 아시겠죠?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승인번호 들어가죠? 승인번호 나와 있죠. 00864625 00864625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회원용 전표를 미출력할게요. 그러면 회원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용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장밖에 안 나오죠? 가맹점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죠? 자, 지금까지 카드 결제를 해봤고요. 그리고 취소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삼성페이 결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그 스마트폰 뒷면 있죠? 뒷면을 이 부분에다 갖다 대면 돼요.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가져다 대볼게요. 자, 이렇게.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눌러주면 돼요. 3,652원.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게요. 1번.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결제 이제 했으니까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자, 눌러줬죠?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3번 직전이죠? 자, 다시 카드를 대야 되겠죠? 자, 해볼게요. 다시 비밀번호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이구 잠깐만요. 자, 이렇게 여기 삼성페이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그리고 뒷면을 갖다 대면 돼, 이렇게. 시간이 오버됐네요. 자, 다시 거래 취소. 직전이죠? 3번이죠? 자, 이때 갖다 댑니다. 삼성페이는 이렇게.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게요. 1번.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3,652원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코드와 QR코드를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코드와 QR코드. 자, 그에 앞서서 용지를 좀 교체를 할게요. 용지가 좀 부족합니다. 자, 용지 교체하는 방법, 새 용지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오픈, 이쪽 오픈을, 여기 오픈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위로 제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제끼고요. 자, 용지를 한번 조금 남았는데 교체를 해볼게요. 네.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자, 용지를 먼저 뜯습니다. 이렇게 뜯은 다음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밖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게 빼도 되고 많이 빼도 되고요. 뺀 다음에 이걸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닫아주시고요. 딱 소리가 나죠. 뜯을 때는 밑으로 비스듬히 잡아당겨서 뜯으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QR 또는 바코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장에 오셔서 어떤 고객이 QR코드와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많이 놀라셨죠? 예, 이제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QR과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그러면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활성화시키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여기 신용거래가 있습니다. 자, RS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바코드 사용 가능. 자,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바코드에, 스캐너에 불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아시겠죠? 그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바코드와 QR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스캐너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페이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페이.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잖아요. 카카오페이는 어떤 결제 방식이냐면,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QR, 이렇게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자, 이게 바로 QR 바코드 결제 방식이에요. 신한카드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KB페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신한카드나 KB페이는 어떤 카드라고 하냐면 웹카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 웹을 다운받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다운받은 웹에 제 신한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웹카드라고 해요. 자, 웹카드 결제 방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한카드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자, 비밀번호를 먼저 누르고요. 자, 여기 보시면 QR 또는 바코드라고 쓰여 있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시고 이렇게 QR 또는 바코드 결제가 뜹니다. 이걸 갖다 대면 돼요. 대볼게요. 먼저 신용거래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 신용거래 있죠? 신용거래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뜹니다. 이때 스캐너에 불이 들어오죠? 대면 돼요. 이렇게. 자, 금액 입력을 하고 하죠. 2,465원. 자, 출력해 볼까요? 고객용 전표를 한번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미출력 할까요? 고객 회원용은 1번. 자, 거래가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떴습니다. 뭐라고 떴나요? 누수탐지에서 2,465원을 결제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결제 취소 생겼죠? 그럼 이걸 다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이죠. 3번. 자, 이때 다시 되는 거예요. 바코드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멀리 좀 하고요. 한번 볼게요. 스캐너 불이 들어왔죠? 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취소가 됐죠? 취소 금액 떴죠? 이렇게 해서 바코드, QR코드 결제 방식을 통해서 결제도 해봤고요. 그리고 취소까지 했습니다. 마이너스 2,465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코드와 QR코드를 딱 내밀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신용거래 있죠? 여기 신용거래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때 바코드와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고객의 바코드와 QR코드를 대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와 바코드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웹카드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오늘 KSBP 4100Q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KSBP 4100Q의 사용 영상 가이드를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KSBP 4100Q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20분 이상 동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